김선희의 학교 공감 일기 출간 전 한 꼭지 듣기. 제목: 정당한 폭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법적으로도 폭력이 금지된 양육으로 성장한 요즘 아이들은 훈육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폭력을 당해온 우리 세대에 비해 인권 감수성이 한층 예민하다. 적지 않은 어른들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폭력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이가 폭력 피해를 호소하면 이러다 이 사회에 부적응하면 어쩌나 염려하곤 한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폭력은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이 너무 존중하며 키워 아이가 폭력에 과민한 것은 아닌지 불필요한 반성까지 한다. 그만큼 부모는 내가 돌보지 않는 순간에도 아이가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칫 미래에 느낄 아이의 감정까지 미리 땡겨온 걱정으로 정작 현재의 아이 감정을 외면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희주의 이야기를 통해 내 주변에 폭력 사회 대물림은 없는지 면밀히 돌아보길 권한다. 재량 휴업일을 더한 9일 연휴 뒤 누구보다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던 희주가 예고 없이 등교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도하다 몇 시간 만에 통화가 되었다. 희주야, 휴업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희주는 마치 내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숨이 너무 막혀 집을 나왔어요. 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구나. 아이가 가출했다는 말에 다시 연락이 끊길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차분한 목소리로 권했다. 희주야, 일단 학교에 나와서 나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때? 희주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등교하여 나를 찾았다. 내게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희주는 미리 내용을 준비라도 한 듯 자초지종을 낱낱이 밝혔다. 연휴 전날 할머니가 저와 오빠를 위해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조금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빠가 먹기도 전에 음식에 손을 댔다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만 화가 치밀어 오빠가 먼저 먹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따졌죠. 그러자 할머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너무 상해서 수저를 식탁 위에 소리 나도록 세게 놓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배도 고프고 화도 나서 서러워하고 있는데 퇴근한 부모님이 할머니 말만 듣고 저더러 다짜고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더니 할머니는 옛날 분이잖아. 너를 힘들여 길러주시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그러면서 더 심하게 나무랐어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뺨을 힘껏 때렸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아파서 울며 소리 지르자 아빠가 손목을 잡아 바닥에 주저앉혔어요. 저는 궁지에 몰린 심정으로 방에 들어가 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몇 분 후 경찰이 와서 사건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부모님은 별일 아니라며 서로 대화해서 잘 풀겠다고 말해 경찰을 돌려보냈어요. 저도 대화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가자마자 어떻게 부모를 신고할 수 있냐. 너같이 못된 자식은 상대하기도 싫다며 저만 두고 방문을 쾅 닫고 함께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아무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가족들이 없는 틈에 잠깐 나가 밥을 챙겨 먹었어요.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어제는 친구 집으로 가서 연락도 없이 하룻밤을 지냈는데도 찾지 않았고요. 학교를 가지 않으면 걱정이 돼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오늘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외롭고 서러운 시간을 장시간 홀로 견뎌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런 계속해서 기다렸구나.
그럼에도 널 데리러 오지 않으셨네.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했죠. 나는 아이의 등을 쓸며 물었다. 그랬겠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거야? 네.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차별적인 행동에 자주 대들어 엄마한테 심하게 꾸중을 듣곤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니 아빠까지 나서게 된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 희주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런, 집안에 내 편이 없었구나. 네, 아이는 더 서럽게 울었다. 제가 이토록 상처받는데 부모님이 잘 중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 잠시 뒤 아이를 수업에 들여보내고 어머니와 통화했다. 어머니는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이가 어른에게 예의 없이 구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에 제대로 고집을 꺾지 못하면 희주는 영영 우리 사회에 부적응할 거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더 이상의 대화를 피했다. 나는 다시 아이에게 물었다. 내가 돌아간다면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 또다시 외면할 것 같아요.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리내어 길게 울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 다독이며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희주야, 정말 슬프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쉽게 굽히지 않는 내가 참 건강해 보인다. 희주는 내 말을 반기듯 부은 눈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린 내가 어른들의 비위를 잘 맞춰드려야지라고 해요. 그때마다 내가 정말 나쁜 아이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제 마음이 좀 편해요. 희주의 밝은 음성을 들으니 내 마음도 조금은 놓였다. 마음이 좀 편하다니 다행이야. 선생님, 사실 저희 엄마 참 불쌍해요. 할머니 성격이 워낙 강해서 늘 눈치를 보며 사셔요.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공감받자 아이는 엄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내가 보기에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 네. 어느새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피는 여유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가 있어서 엄마는 결코 외롭지 않으시겠다. 희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막상 엄마를 대할 때마다 짜증을 부려요. 그래. 미안한 마음도 있구나. 그렇다면 혹시 이번엔 네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걸까? 아니요. 그렇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집에 불쑥 들어갈 용기가 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보낸 뒤 반응을 살펴볼게요. 나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날 저녁 아이는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어머니로부터 아이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졌다는 장문의 감사 문자가 왔다. 아이가 먼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는 생각보다 강하고 유연하다. 현재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받으면 보다 합리적으로 문제에 대처한다. 때론 웬만한 어른보다 더 보수적인 면도 있다. 세상을 두루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어른에 비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존재인 것이다. 아이가 자기 존엄을 잃지 않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면 아이를 향한 그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기 바란다. 다행히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당한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결 나은 세상이다. 폭력은 미리 경험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익숙해지게 만들 뿐이다. 복잡하고 비열한 사회에서 살아오느라 고단했던 내 한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것은 나쁜 사회의 세습에 불과하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자기 존엄에 민감한 내 아이를 잡을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좋아지는 일에 힘쓰길 바란다. 그런 어른 보고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 내놔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아이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다면 상대가 누구든 폭력을 거부하는 너는 진정오라. 정당한 폭력이란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 라는 말로 곁에 있는 어른이 확신을 주기 바란다.